자, 소득 소비 곡선과 엔겔 곡선 뭐 둘 다 중요합니다. 1. 열등제는 소득 감소 시 소비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그 열등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증가할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할 때 이제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몇 개 그림을 이제 밑에 그려보게 될 텐데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나갈 때 소비량이 줄어드는 재화 이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우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이제 음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소득의 증가 방향과 이제 재화가 변화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렇다면 1번처럼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충격이 발생할 땐 당연하게도 이제 오히려 소비량이 반대 방향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 시 소비량이 증가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2번 XY 평면에서 ICC 곡선을 우리가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 부르죠. 원점에서 뻗는 방사선으로 나타나는 경우 소득 탄력성은 1이다. 이 문장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측면도 조금 있는데 XY 평면에서 소득이 요 정도 수준이었고요. 소득이 바뀌었는데 기울기는 바뀌지 않아서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을 표현을 한다라면은 이때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있다고 해요. 원점에서 어떠한 기울기로 뻗듯이 직선으로 ICC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필기를 할 테니까 칠판 여기 화면 잘 봐주세요. x만 보자면은 x0에 x1이 되는 것인데 이제 절편만 보자면 요거는 이제 px분의 m0에서 요건 이제 px 안 바뀌었죠? m1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a 대 b, a 대 b 그게 바로 소득 증가율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a 대 b 다를 이유가 없죠. 그죠? 밑변에서 이제 평행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a 대 b 다를 이유가 없고 마찬가지로 y 쪽으로 만약에 표기를 한다라면은 이쪽도 a 대 b 가능해요. a 대 b.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이제 절대값은 다르더라도 a 대 b라는 비율은 똑같아지게 될 것인데 다시 보세요. a 대 b. 그렇다면 여기도 같아야죠. 그죠? A 대 B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A 대 B가 나옵니다. 따라서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했을 때 원점에서 뻗는 직선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들을 기준으로 실제 소비점들이 바뀌었다면은 그때 이제 X가 증가한 비율도 이제 A 대 B로 표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Y가 증가한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A 대 B 모조리 다 표현이 가능해요. 원점에서 뻗는 직선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화율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소비량 기준으로 이제 두 재화 모두 탄력성이 1이구나. X재화도 소득 탄력성이 1이고 Y재화도 소득 탄력성이 1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울기의 아니죠. 이제 변화율끼리 비교를 할 때 그래프를 활용을 한다면은 원점에서 뻗는 직선으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론적인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렸고 다시 보시면 ICC 곡선이 원점에서 뻗는 방사선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 소득 탄력성은 1이다. 소득 탄력성은 1이다. 정확히 맞는 문장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팩트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3번 예산을 모두 소유한다는 가정하에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재화가 하나 존재한다면 다른 하나는 이제 사치재가 될 것이다. 그럼 방금 전에 배운 거를 응용해 보려고 합니다. 소득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보고 요건 이제 기준이에요. 실제 변화는 아니고 기준을 직선을 이제 ICC 이거는 이제 소득 탄력성이 1인 기준선이 되는 것인데 하나가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재화가 현재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x제라고 할 때 x제로가 이 라인에 있는데 예산은 바깥쪽으로 나갔음에도
이제 X 소비량은 소득 많아졌는데 줄어들어야지 열등제라고 하죠. 실제로 최종적인 소비점이 예를 들면은 이런 점으로 이동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X가 소비량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럼 반대쪽 재화를 보자고요. 원래는 이런 점에서 Y 제로가 있었고 여기까지만 증가했으면은 소득의 증가율과 일치하는 건데 실제로는 무려 여기까지 갔죠. 네, 실제로는 더 양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Y제는 사치제가 되는 것이죠. Y제는 사치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두 제화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 제화가 사치제면 다른 제화는 반드시 열등제이다. 이것도 오른쪽 공간에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유사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산선을 그렸습니다. XY 평면으로 예산선을 그렸는데요. 이제 소득이 늘었습니다.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좀 직선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좀 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최종적인 소비점을 한번 보자고요. 자, X를 이번에 사치제로 만들어 볼게요. 이쪽을 사치제로 만든다는 게 원래는 X0가 이곳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x1보다 더 많은 곳에 위치해야지 이제 사치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y0를 기준으로 조금 연장선을 그어둔다면은 실제로 달성되는 균형점이 여기여도 x는 사치제죠. 여기여도 사치제 맞죠? 여기건 둘 다 사치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x가 여기 있어도 x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고 x가 이곳에 위치해도 소득 증가율은 뛰어넘는데 그게 yj 입장에서는 예의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 이 점에서 x가 사치제면은 그래도 늘어나니까 이때는 필수제, 그래도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제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 이 점에서 실제로 소비점이 달성되면서 사치제라면은 뭐야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Y는 감소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는 우리가 열등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와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열등제가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였으니까요. 조금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번은 틀렸죠. 4번은 틀린 반드시 열등제는 아니고 이제 열등제는 될 수 있는데 이제 필수제일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